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놓칠 수 있는 수익률, 숨겨진 수익률 1%를 찾아주는 그 시간,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꿀팁들을 대방출할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물어보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자니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내용들 제가 또 담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주 주말마다 저희가 무료 강연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어디서 하는지 sctv.co.kr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집 근처에서 강연을 한다 하면은 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많이 받아가시고 전략들도 많이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이슈를, 어떤 내용들, 어떤 꿀팁을 또 살펴볼까 생각을 해볼 텐데, 보니까는 주식도 품절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또는 시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주식에도 품절이라는 게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품절이 되면 매수할 수가 없나요? 왜 품절주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식시장 보면 한 번씩 품절주라는 거 들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품절 도대체 뭐야? 주식에 무슨 품절이 있어? 재고가 있는 건가? 아니, 품절이 생기면 어떻게 주식에 사고 팔아야 되는데 왜 품절이 생겨?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 품절주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뭔가 막연하긴 한데, 품절주 대충 막연하게 알겠는데 이 도대체 뭐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품절주가 뭔지, 그리고 주식에서의 품절이란 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품절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마우스가 어디 갔나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유통 주식수가 부족한 종목들을 우리가 약간 별명처럼 부르는 내용을 말합니다. 유통 주식수가 부족한 종목을 별명처럼 부른다라는 말이 뭐냐, 또는 유통 주식수가 뭐냐라는 건데요. 일단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전체 발행 주식수, 그죠? 정체 발행 주식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대주주라든지 주요 지분들, 그러니까 팔고 살 때마다 공시가 돼야 된다든지, 또는 팔고 사기가 좀 까다로운 어떤 이렇게 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정 지분들을 빼고 나니까는 우리가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 주식수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일단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의 지분을 우리가 사고 파는 행위를 말을 하게 되는데, 지분을 갖다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재무제표상에서는 액면가,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얼마라고 해서 회계 장부상에 올리자라고 해서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또는 5000원이면 5000원 이런 식으로 액면가를 정하게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건지를 해서 1억 주면 1억 주, 1000만 주면 1000만 주, 3000만 주면 3000만 주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발행이 돼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도 많이 묶여 있는 지분, 또는 대주주 지분이 좀 적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대주주 지분이 90%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지분들을 대주주가 갖고 있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지분이 상당히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품절에 가깝다, 재고가 없다라는 느낌처럼 품절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품절주가 되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주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주식수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조금만 몰리면은 이상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는 매도세가 살짝만 생겨도 이상 급락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약간 이상 급등락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품절주를 우리가 대충 들었을 때는 품절주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품절주는 무조건 좋은 건가? 품절이니까 뭔가 사람들 좋아서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나의 특징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절주라는 것은 결국 주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조금만 살려고 모여도 수가 너무 없다 보니 주문이 막 쌓이게 되면은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고요. 갑자기 급등한 거에 비해서 또 매도 물량이 또 많이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상 급락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관련주가 바로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했던 거 좀 풀리죠. 뭔가 주식이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 주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품절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데 매매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 종목이 품절주인지 몰랐는데 오늘 품절주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우리 품절주를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품절주는 급등락이 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가볍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종목의 발행 주식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분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는가, 실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얼마 정도이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량 얼마 정도인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약간 유동주식수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만약 내 종목이 품절주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거죠. 우리 애기도 보면은,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요, 좀 우리 애기가 예민하다 하면은 아이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혹시나 울진 않을까, 혹시나 좀 또 이렇게 자진 않을까, 자다가 깨진 않을까, 그런 것들 많이 노심초사하게 되고, 덜 예민한 애가 있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주고 약간 마음 편하게 내 행동이나 내 생활을 좀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절주는 급등락 심하니까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잘 정하시고 손절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좀 매사에 신경을 좀 쓰시면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조금 옳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품절주가 언제 뛰어오르는지의 특징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주식시장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요, 품절주가 갑자기 움직일 때는 역시나 돈이 갈 곳이 없을 때 이유 없이 돈이 움직이는 잡주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품절주는 아무래도 그 특징이라는 게 가벼운 매수세로도 결국 급등을 시켜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주식 동호회라든지 무료 문자라든지 또는 어떤 집단들에 의해서 주가를 급등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무료 추천 종목으로 문자를 막 쏴가지고 사람들에게 매수세를 불러일으켜서 급등하면 팔아먹고 나온다든지 약간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단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보통 우선주라든지요, 무슨 우선주, 이게 보시면은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하는 종목들도 보면은 품절주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급등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만한 이유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품절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을 보면은 다른 종목이 움직일 게 없을 때 얘가 가벼우니까 얘나 올리자 라는 형태로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절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갑자기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이용해서 나오는 게 좋은 거고요. 만약 품절주를 공략하시겠다라고 본다면은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 시장이 좋을 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올라오는 종목이라는 것을 좀 판단하면서 하나의 신호 또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료 문자나 카톡방과 같은 단기 찌라시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 매수세를 만들어내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 있어요. 나쁜 놈의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찌라시라든지 매수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급등을 시키거나,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한다라는 위주로 해가지고 무슨 우선주를 추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매수세 몰리니까 급등할 때 보셨죠? 내가 추천하고 급등합니다 라는 형태의 약간의 반사기 형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으로는 이렇게 단기 급등을 만들 수가 없고 매수세가 좀 많이 필요한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매수세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료 문자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홍보하는 곳에 잘못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사려고 하는 게 품절주는 아닌지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사실은 좀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절주를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거의 이렇게 무료 문자나 카톡방 등을 이용하시다가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이상 급등이 현상이 생기니까는 좋은 것 같다 생각하고 급등한 종목 대충 따라 붙었다가 급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 조금 조심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매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품절주는 좋은 장점보다는
안 좋은 단점들이 훨씬 더 많다 생각이 드니까요. 이왕이면 품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건강한 투자에 가깝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만 시간에서는요, 품절주를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